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코인 왕입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좀 지지부진해요. 아무래도 연방 회의록이 좀 공개된 이유가 큽니다. 이 연방 회의록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전체적인 기사 내용을 하나하나 좀 훑어보면서 같이 이야기해 보면서 지금 차트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추천했던 코인은 어떻게 됐는지까지 쭉 살펴보는 시간, 오늘 좀 점검하는 시간, 요렇게 좀 이 영상을 끌어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오늘 종목들,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어떻게 됐는지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사 내용을 쭉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인데 이 회의록에 관한 기사예요. 이번 전쟁으로 위험이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연준금리는 여전히 인하 가능성을 이야기는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이란 전쟁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이 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하락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충분하다. 다만 이번 달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꾸준히 강조해 드렸어요. 아마 6월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 거다. 이게 의견이 5대 5로 똑같다고 하더라도 의장 의견이 동결입니다. 낮출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아가고는 있지만 현재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의원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우려는 나올 수밖에 없죠. 이번 회의록에 따르면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과 고용 하락 위험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중동 지역의 상황 전개가 위험성을 커지게 만들고 있다. 이번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노동층의 여건이 더욱더 악화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우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느냐 금리 인하를 낮춰야 되냐,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의 상황은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죠. 이게 지금 시카고 금융그룹, CME 금융그룹에서 이번 금리에 대해서 예측해 본 건데 동결이 될 확률이 98%입니다. 물론 당일날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봐야겠지만 사실 98% 정도면 그냥 동결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의록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하고 계셔야 되고, 지금 다음 발표들이 쭉쭉쭉 연달아서 돼 있어요. 아무래도 오늘 밤에 실업수당 건수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금요일날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요게 조금 중요해요. 이게 좀 인플레이션과 관계가 많이 있죠. 인플레이션의 상황이 어떤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떤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고, 실업수당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에 따라서 실업률이 어떻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놔야지만 금리 인하가 되냐 마냐인데, 이게 어떻게 예측하는 거냐면 실업률이 높아지면요, 뭐가 필요해요? 기업들이 돈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하니까 금리를 좀 낮춰줍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동결만 돼도 돼요. 높아지지만 않으면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지죠.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훨씬 더 좋고요. 인플레이션이 높지 않은데 금리를 낮춰주지 않는다라는 건 사실 조금 힘들죠. 지금 뭐 모든 사람들이 부자 말고는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고, 투자 시장 또한 지금 막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나스닥이 25,000, 26,000까지 올라갔지만 지금 소폭 반등한 게 24,000 중반 부근이에요. 아직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나마 조금 우리나라는 괜찮은 편이죠. 그래도 6천에서 좀 많이 내려왔었지만 5,800까지 좀 회복을 보이면서 그래도 좀 회복세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만, XRP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못해요. 지금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이 71,000을 지켜줬거든요. 근데 XRP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분명히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XRP를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에게는 지금이 기회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가격은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2,000원 밑에서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는 큰 수익 보기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 리플사 같은 경우에는 이 테더도 넘지 못한 높은 규제를 갖고 있는 미카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미카 법안이 뭐냐면 유럽의 법안입니다. 유럽의 룩셈부르크의 라이센스를 최종 획득해 놨고,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꾸준히 설명해 드렸죠. 이
국가의 생존 전략은 금융 시스템이었다. 이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EU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세금 감면해주고 뭐 하면서 기업들이 룩셈부르크 안에 기업을 세우게끔 만들었고, 본인들이 EU 안에 있다라는 강점을 이용해서 모든 유럽의 거래가 가능한 상태를 만들어 놨어요. 자, 어떠한 국가보다 세금이 낮기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기업들은 룩셈부르크를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놨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거물 은행들도 리엑스알피 레저를 통해서 유로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유로스테이블의 모든 거래에서 XRP가 소각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XRP 소각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투자한 XRP 올바른 투자가 맞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XRP가 지금 연속적인 하락세에서도 높은 목표가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27달러, 30달러 좀 너무 높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여름까지 한 3,200원? 이 저항선이죠. 3,200원 라인까지 도착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 그 다음 여름 정도가 됐을 때 이제 저는 어느 정도 가격대를 보냐면 한 6에서 8달러 정도 보고 있어요. 이게 하나로 따지면 7,000원에서 9,000원 사이, 만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요 가격대가 정말로 가능한 가격대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한다고 해서 좀 기다려주만 주시면 사실 4배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는 암호화폐는 XRP가 맞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갖고 있는 생태계의 레벨이 다릅니다. 4대장 중에 달러와 연동되어 있는 건 XRP 혼자고, 이 모든 거래소에 XRP가 소각된다는 점이 매우 유의미하죠. 뭐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에요. 시장 전체를 운영하고 있고,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암호화폐 생태계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생태계를 굴려나가기 위해 존재하는 거고, XRP는 단독입니다. 런칭부터 강조해온 게 빠르고 저렴한 국경 간 결제 서비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XRP를 투자한 여러분들은 올바른 투자가 맞았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투자한 종목은요, 장기 종목이에요. 가져가셔야지만 여러분들에게 결국에 경제적인 자유를 가져갈 수가 있지만, 그 기간이 짧지 않다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간중간에 좀 그래도 챙겨갈 수 있는 건 챙겨가야 되니까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 나간 추천 종목은 바로 인피닛이었죠. 인피닛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추천해 드렸냐면, 매수가, 목표가 바닥에서 잡아서 저 꼭대기에 매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노란색 박스, 요게 좀 중요하다. 요게 뭐냐면 지갑들을 추적해서 매수 평균 단가가 어딘지, 그 지갑들은 어딘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항선이 어딘지 알 수 있고, 지금 제가 목표가도 저항선 직전에 일부러 잡아드렸어요. 여기서 저항선에 맞기 직전에 우리 물량을 시장에 전부 던지면서 수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안전하게 리스크 없는 투자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셔야 되는 거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놔주셔야지만 다음 여러분들 알고리즘에 제가 업로드하면 바로 여러분들께 뜨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눌러 놓으세요. 그리고 제가 어제부터 사실 에소프레소 같은 경우는 너무 장기간 추천해 드렸죠. 근데 에소프레소가요, 좀 보시면 좀 애매해졌어요. 지금 제가 보시기에는 한 번 더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내려간 게 속임수 같아.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저항선이 올라가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지만, 이게 쌍봉을 그리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관심 종목에 빼지 마십시오. 거기다가 지금 거래량이 꾸준히 나오고, 롬바드도 마찬가지예요. 롬바드도 어제 조금 많이 올라가는 듯 싶었지만, 보이죠? 매직봉, 일명 세력봉이죠. 이게 세력봉만 생겨나고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세력들이 꾸준하게 테스트하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성장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무래도 이틀에서 5일 사이에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 거 보니, 금요일 날쯤 아니면 토요일 날쯤 다시 한번 펌핑이 나올 것 같으니까 대기하고 계십시오. 롬바드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많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을 것 같고, 엔소도 드디어 좀 거래량이 나와요. 엔소는 제가 좀 장기간 추천해 드렸는데, 근데 이거를 제가 또 걱정되는 게 지금 댓글이 좀 보였거든요. 미리 사놓으신 분들 계시더라고. 제가 이거를 관심 종목 넣어놓으라 그랬지 사놓으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러냐면
모든 분들이 우리가 부자가 아니잖아. 부자인 사람 여기서 몇 명이나 있어요. 많이 없잖아. 내가 이 돈 없다고 큰 문제 생기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현금으로 좀 갖고 있다가 빠르게 24시간 안에 조금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게 원칙인데 이 원칙이 뭐냐면 사실 워렌 버핏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본인이 장기 보유할 종목이 아니라면 1분도 보유하고 있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뭐 워렌 버핏도 아니고 제가 워렌 버핏도 아니니까 그래도 기준을 저는 24시간으로 정했거든요. 하루 안에 매도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뭐 물리더라도 큰 손실 없이 매도할 수가 있는 거고 수익을 보면 더 크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제 투자 관점이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만 넣어놓고 좀 지켜보라고 했는데 미리 들어가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개인적인 사정은 다 모르지만 그렇게 미리 들어가면 물리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 추천해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추천하는 방식은 지금 이 영상 클릭해 보시면은요. 더보기란 있어요. 더보기란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가서 신청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다 도와드리니까 여기 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리 들어가지 말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고 나머지 코인들이 조금씩 이렇게 매직봉이 나오고 반등을 보여주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은 급격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상승이 나온 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냥 지나간 것도 많은데 그래도 지금 제가 추천했던 코인 중에 이렇게 많지만 어제 오늘 다 해서 올랐습니다. 이미 신퓨처스는 고점 찍고 내려왔고 얘도 고점 찍고 내려왔고 얘는 제가 고점에서 한번 추천해드리고 지금 내려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도 좀 있으면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얘는 다음 주쯤 다시 반등 보여줄 것 같으니까 얘도 완전 관심 종목 넣어 두십시오. 이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발 미리 들어가지 마시고 차라리 대기를 하십시오. 제가 바로바로 알려드리니까 소통방에서 바로바로 알려드리니까 그것만 기다리시면 돼요. 여러분들 조금 늦게 보고 조금 늦게 들어간다 그래서 큰 상관없습니다. 제가 만들어드린 평균 수익이요. 그래도 20%에서 40% 사이는 돼요. 여러분들의 메시지 조금 늦게 보더라도 10%에서 20% 요거만큼은 매일매일 가져갈 수 있는 상황 만들어 드리니까 메시지 조금 늦게 본다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제가 항상 일정한 시간을 보내드리려고 노력하니까 메시지 창 차라리 확인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쓸데없는 잔소리가 좀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손실 보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속상해서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비가 조금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에는 조금 화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꼭 행복하시고요. 내일은 제가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